안녕하십니까. 전 산업연구원의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언택 부상 신사업 어디서 기회 엿보나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서비스 산업 정책을 했기 때문에 신산업 세부적인 내용 부분보다는 주로 이제 향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네 가지 파트인데 크게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들이 행태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응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흐름과 정말 성장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대면 산업,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거의 핵심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서비스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제일 첫 번째 타이틀을 코로나19 그리고 예기치 않은 변수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예기치 않은 변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전염병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샥 중에 하나일 거고, 그 샥이라는 게 변수로서 등장은 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수화 돼서 하나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이러한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 또는 이제 그러면서 세계 경제 침체로 연결되어 오고 있는데,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달 지난 6월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0년 금년이죠. 세계 경제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싱글 hit이 오면은 6% 정도 감소, 그리고 2차 팬데믹이 실제 이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7.6%를 보일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L자형 패턴으로 경기 침체를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소비 침체로 연관돼 가지고 나오는데,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 감소가 서비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초기에는 보통 이제 몇 개의 업종을 중심으로 타격을 줬죠. 핵심의 부분이 해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월 달에 한 120만 명 정도의 127만 명 정도의 입국자 수가 4월 달에 3만 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급격히 준 추세를 보여준 거죠. 결국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여행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항공 등을 포함한 운수업, 그리고 소매업에서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어떤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제 면세점협회 자료를 보시면은
1월 달에 2조 원 정도의 매출이었던 게 5월 달이죠. 1조 원으로 반토막이 난 그 상황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요 시점을 조금 지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 마이스, 공연예술업, 교육 서비스 등으로 급격히 이제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 이 그래프는 공연과 관련된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 연극, 클래식 쪽의 어떤 세계 장르에서 매출과 그 예매 건수를 이제 보여주는 그 사례인데, 1월 달과 아니 뭐 1월 달,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오기 전인 1월 달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4월 달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이 역시 한 10분지 1 정도 줄어든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에 구매 패턴이라는 것이 작년 10월부터 11월, 2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그 흐름을 보이다가 2월, 3월,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보시면은 운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교육 서비스업, 예술이나 기타 서비스업, 뭐 이런 부분들이 많게는 70%, 적게는 한 25% 정도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기준의 어떤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그 평가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외국 자료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지만은 결국 유사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과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종인 관광이나 운송 뭐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비대면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건강식품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교육이나 그 핀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국가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면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비 행태 변화와 경제 주체들이 대응. 이 부분들이 이제 뒤쪽에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 이게 이제 4월부터 지속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죠. 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화 구매가 줄어들고 여가 활동이나 친교 모임이 최소화되는 형태가 이루어졌을 테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다 보면은 소비자들도 역시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 방식에서의 논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비대면으로도 어떤 그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은 지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경제 주체의 대응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집에서의 활동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주 공간을 개조시키는 형태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늘어났었고요. 가구나 가전 등의 어떤 교체 형태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측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은 실제 방식의 문제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편리하고
건강하면서 유익하게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전환된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게 온라인 쇼핑,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개인 그 PT가 이루어진다라든가 그 레저 활동을 하는데 역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받고 그것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온라인 구매에서 실제 그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소비들이 많이 늘어난 형태인데 일정 부분은 소비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북이나 화비나 게임이나 뭐 비디오 같은 부분들은 레저 여가하고 이제 연동된 부분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사람들이 어떤 소비는 먹고 즐기고 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여가 활동과 부분과 연동돼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업종과 부정적인 업종 부분을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부정적이라는 부분은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그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그 이외의 부분들 뭐 집에서 먹고 그 레저를 즐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소비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이나 소비 행태와 연관돼 가지고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경제 주체 중에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들도 이제 존재하는데 이들은 결국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지 이런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이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게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생산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그 리포트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결국은 업무의 효율화의 핵심이 근무 환경을 제대로 구축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연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의 어떤 변화나 위성 오피스 구축 등이 이제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재택근무 등의 비효율적인 경영 활동 보완을 위해서 뭐 줌이나 팀스나 라인웍스 같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그 이용자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역시 이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 업무 효율을 하기 위해서 가구나 이제 가전 등 그러니까 이제 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이 어떤 소비도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택근무의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장단점은 뭐냐라는 부분들도 역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제 그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재택근무에 있어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겠죠.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그 만족감을 느꼈고요. 그렇지만은 업무의 그 집중 향상에는 재택근무가 그렇게 도움이 됐다라는 퍼센티지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을 보시면은 다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과 생활이 분리시키기가 상당 부분이 조금 어렵다. 뭐 장점으로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부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향후에도 존재하겠지만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파급 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더 유인을 했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그 소비가 여기서 그러니까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소비가 조금 더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유동인구 감소나 대면 접촉을 회피한다라는 측면에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었을 테고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가더라도 무인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나 게임방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급격히 줄었다라는 측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측면으로 이제 나타났겠죠. OTT 이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부분이 될 테고요. 게임, 인터넷 게임 역시 활성화가 됐을 테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 측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을 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로봇을 이용한 로봇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이제 P2P를 통한 어떤 대출 업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측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 서비스 역시 급격히 변화했죠. 물론 교육 서비스에서는 향후에 어느 정도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터넷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논란이 많았던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전화 의료로 전화 진료로 지금 조금의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실제 업종별로는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소매 쪽에서는 O2O 또는 이제 O4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프는 실제 가장 온라인 서비스들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용이 많았던 부분들이 금년 2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20% 정도의 내외의 어떤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세를 보였고요. 오프라인은 그동안 3월달에 마이너스 17%까지 감소했다가 지난달 6월달에 5월달에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죠. 음식은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창의적인 서비스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크아웃 형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주로 이제 가지고 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뉴욕, 우리나라도 많은 형태가 있긴 하겠지만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고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미국의 아프리코스트 스톤 같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디너라는 형태로 해서 이거는 완벽한 의미의 버추얼 디너는 아니지만은 셰프가 음식을 배달해주고 레스토랑에 있는 분이 그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 통화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어떤 가상의 어떤 것보다는 전 단계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객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해 가고 있고요. 뉴욕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그 들어오는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좌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공연 방식을 도입해서 소비자들한테 즐길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나 자율주행차의 어떤 활용 등이 이제 많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어떤 코로나19 이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역시 실감화와 가상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기술적으로 과거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오던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됐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고요. 뮤지컬이나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실시간 중계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들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SAC, 그러니까 SAC이라고 세종문화예술전당에서 그 공연된 부분들을 녹화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대형 스크린, 그 다음에 대규모 그 스테레오를 통해 가지고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은 일본에서 그 스포츠 경기를 가상의 개념을 조금 가지고 와서 이제 서비스를 한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입니다. 의료는 예방 의료 또는 이제 정밀 의료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으면서 ICT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온격 의료도 이제 그 한 단계고,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 역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부분 역시 원격 의료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할 것인가,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미국에서 원격 의료하고 관련된 앱 개발이든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한 로봇 개발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제시한 거고요. 이 알리헬스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은 결국은 연결화와 지능화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중고나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이 한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어나 경력 개발 등에 대한 온라인 강좌도 굉장히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고 있고, 실제 한국의 어떤 컨텐츠들은 굉장히 질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이제 평가는 받긴 하는데, 그 동안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이제 서비스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 서비스 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면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줬다면은, 과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형태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환경 변화와 기술적 진화입니다. 먼저 이제 경제 여건이나 사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요 규모를 확대시키고 대상을 늘리고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고령 인구 증가나 여성의 경제 참여, 1인 가구 확산과 생활의 소비 행태,
도시화 확산과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들이 핵심적인 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뭐 대충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시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그 넘어가는데,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서비스가 아마 핵심일 거고요. 그 서비스는 어떻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그 진화입니다. 기술적인 진화는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진화와 5G 도입이나 뭐 로봇이나 그러니까 디바이스 같은 디바이스의 스마트화라는 부분들은 실제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과거에 소비자들한테 연결시키지 못했던 내용들을 실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들이라고 이제 그 보여지는데, 하나는 데이터 축적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AI,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감 기술을 통해서 정말 가상을 느낄, 그러니까 이제 평면의 어떤 서비스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낌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현실 세계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진화시키는 모델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기술적인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고 기술적으로 넘어간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들은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그 비대면 서비스를 보완시킬 수 있는 형태까지 진화될 걸로 이제 보여진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수요나 기술적 진화에 의해 가지고 이걸 두 부분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결국 건강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사나 아니면은 즐길 수 있는 레저나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 한 축이라면은,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비대면으로 소비자와 수요자가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고객에 특화된 차별적인 서비스 형태로, 그리고 내가 원하면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어떤 제한 없이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트릭스로 연결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가능하겠느냐? 결국 이제 새로운 사업의 기회하고 이제 연관성을 이제 갖겠죠. 서비스 산업의 미래 모습의 여러 가지를 지금 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과거에도 이미 존재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기술적인 측면도 한계가 조금 있긴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 그럼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의 문제,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조금 더 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라는 측면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부각됐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러한 비대면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이 진화 방향이 있어야지 향후에도 성장 가능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기존의 비대면 비즈니스 서비스가 이런 모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결국은 비용 절감이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매업에서는 온라인 쇼핑, 음식점에서는 이제 터치 스크린, 금융업에서는 이제 모바일 뱅킹 같은 형태가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진화에 의해 가지고 보다 나은 그 비즈니스 모델들과 연결이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개인화되고 간편화되고 나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무인 매장에서는 이제 아마존 고 같은 경우에 이미 나왔고, 온라인 쇼핑은 가상 피팅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보지 않더라도 입체감을 느끼면서 이 옷이,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테고요. 금융에서는 자산관리 부분이 있어가지고 로봇은 AI를 활용한 어떤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라는 얘기죠. 더욱이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 확산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구나 사회환경적인 변화들인데, 이것들이 1인 가구 측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뭐 X세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젠 또 다른 뭐 밀레니어 세대든 G세대든 뭐 이런 훨씬 더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비대면 서비스에 특화된 아니면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면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런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시켜 본다면은 뭐 이런 측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을 유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그 스마트 기기, 그리고 비대면의 감성 소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AI,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비대면의 어떤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거래의 불안감을 씻어줄 수 있는 블록체인을 통한 어떤 신뢰의 어떤 거래, 그리고 평면적인 그 모니터보다는 현실감을 가질 수 있는 실감 기술이 활용, 뭐 이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는 다가가지는 못할 겁니다. 뭐 제 뒷부분에 규제 쪽도 말씀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간단하기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도 편하고, 온라인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정말 고퀄리티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방향 역시 중요한 측면이겠죠. 이 부분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규제나 법제도라는 측면이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아무리 만들어도 실제 이게 시장에 안착을 하려면은 제도가 있고 규제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의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규제 개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요즘의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보시면은 제공자 측면에서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나 기존 진입자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역시 개인화나 편리화나 최적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고연령층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이런 비대면 비즈니스 서비스를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의 고객들이 있다면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비대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향후 시장이든 아니면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과 직무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사회를 구현하면서 또 다른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